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누가 연휴에는 장사가 더 잘 되고 사람도 더 많을 거예요. 관광 도시니까 거리에 사람이 많이 올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다행히 내가 그 말을 믿지 않아 물건을 더 준비하진 않았어요. 안 그랬으면 정말 화가 났을 거예요. 저는 11시쯤에 왔는데 벌써 2시가 넘었습니다. 아무도 옷을 입어보러 들어오지 않았고 한 사람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사람이 많은지 보세요. 아, 말문이 막히네요. 나는 정말로 미칠 것 같아요. 내가 폭발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에요. 내가 미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체면을 잃을까봐 두렵지 않지만 아침부터 지금까지 매장이 아직 개시를 못했어요. 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골치 아픈 일입니다. 상해의 물가는 폭락했고 주택 가격은 계속 하락했으며 일용품과 소비자는 엄청나게 할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4,500 위안이었던 아디다스, 스케쳐스, 반스 등이 지금은 수십 위안 정도면 살 수 있습니다. 2025년에 들어서면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계속해서 폭락하여 중국 본토 거주자들은 거의 10년 만에 가장 큰 자산 감소를 경험하게 되었고, 많은 주택 소유자가 주택담보대출 압박으로 인해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중국의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소비도 감소했습니다. 급여 인하와 내부 경쟁으로 인해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여 극도로 낮은 소비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각계각층이 경제 한파로 빠져들고 있으며 북경과 상해의 일선 도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관련 주제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눈 뜨자마자 돈이에요. 신용카드 어떻게 갚아요? 대출 어떻게 갚아요? 집안의 지출과 가계 지출은 또 어디에서 나오죠? 2024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이것은 농담이 아니라 80년대생들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전의 그 아름다운 풍경은 지금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40세의 나이로 위에는 부모, 아래는 자녀들까지 모두 있습니다. 저는 가족을 위해 다시 창업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제가 직접 요리사를 해봤는데 음식 만드는 게 간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의 요리가 신선하고 깨끗하며 맛이 괜찮다면 분명 손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럴 것 같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술 향기가 좋으면 골목이 깊어도 두렵지 않다. 결국 저는 수십만 위안의 매장을 투자했는데 기본적인 임대료와 인건비도 보장할 수 없었어요. 정말 너무 바보 같았습니다. 이 기간에 저는 몸과 마음이 엄청난 피해를 보았습니다. 나는 돈도 벌지 못했고 가족을 돌보지도 못했습니다. 나는 매일 걱정과 괴로움 속에 살아요. 올해 시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지가 아니라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말들 합니다. 저는 매일 각계각층의 사장님들과 접촉하고 있는데 음식점의 사장님들은 미쳐가고 있습니다. 현 상태를 유지하고 계속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이 블로그는 영상에서 35세의 남편이 최근 직장을 잃고 반년 동안 집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건설업계에서 인류 건축업자로 일하며 한 달에 약 35,000 위안을 벌었는데 가족의 주택대출금과 자동차대출금, 자녀의 학원비도 모두 남편의 월급으로 충당했습니다.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좋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처음 실직했을 때만 해도 1급 건축사 자격증이 있으니 쉽게 재취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지금처럼 재취업이 어려울 줄 몰랐다고 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남편은 매일 미친 듯이 이력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왔고 회사 규모가 크든 작든 적합한 포지션이 보이면 일단 도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번의 면접이 있었지만 면접 결과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2만 위안 이상의 임금을 받는 일자리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나중엔 면접도 점점 줄어들고 남편의 활력도 점점 더 나빠져 가족의 재정 상황은 급격히 침체되었습니다. 우리 집 담보대출은 매달 8,000 위안이고 부양해야 할 2 자녀, 가계비가 있고 시부모님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매달 생활비를 드려야 합니다. 모기지와 자동차 대출 상환일은 저주와 같아서 남편과 저는 상환일이 다가올 때마다 긴장합니다. 남편도 지금은 말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직장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지만 지금은 저녁 식사 후 1~2시간 동안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어요. 나는 그런 그를 바라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위로하고 싶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가끔 한밤중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는 그를 보면 그가 실업의 압박에 시달리고 잠을 잘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35세는 경력 번영의 시기여야 하는데 오히려 실업 상태입니다. 정말 씁쓸한 기분이에요. 이 블로그는 상해에서 일하며 한 달에 9,000 위안을 버는 90년대생 소녀입니다. 그녀는 돈을 아끼기 위해 아무리 피곤해도 매일 자신이 요리한다고 합니다. 어제 파인애플을 7위안에 샀는데 싸지 않나요? 사실 저는 매일 퇴근 후 시장에 가서 할인된 야채와 과일을 사서 먹어요. 간단한 음식을 먹지만 영양실조로 고생하지는 않아야죠. 저는 상해에서 2년째 혼자 일하고 있어서 검소하게 사는 습관이 생겼어요. 파인애플을 다 먹지 못할 것 같아 오늘은 반만 먹을 거예요. 지난 며칠 동안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어요. 저는 평범한 사람이고
집안 형편도 보통이고 학력도 보통이라서 필사적으로 돈을 모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한 달에 3,500위안을 받는 직장에서 일도 했고 10명이 함께 사는 기숙사에서도 살았어요. 그래서 이 집은 내 가족이 같이 얻어 사용하고 저는 발코니에서만 요리를 해도 저만의 독립된 공간에 만족하고 있어요. 돈을 버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 검소해지고 가능한 모든 돈은 꼭 써야 할 곳에 쓰려고 노력합니다. 티셔츠는 3년 동안 입을 수 있고 신발도 망가지지 않는 한 계속 신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외식을 하지 않고 혼자서 요리할 수 있으면 테이크아웃을 시키지 않습니다. 평범한 생활이지만 그래도 돈을 좀 모았어요. 저는 돈은 벌 수도 있고 저축해 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100만 위안짜리 집에 살면서 4인 가족이 5위안짜리 저녁을 먹는다는 것은 정말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이걸 마음이 쓰리다고 할까요? 아니면 쌤통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것이 많은 부동산 노예의 실제 생활일 수 있습니다. 오늘 아내와 나는 유난히 퇴근이 늦어 밤 9시가 다 되어서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가정이라면 이미 밥을 다 먹고 씻고 잘 준비를 시작했을 텐데 우리는 이제 막 밥을 짓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그냥 국수 몇 그릇으로 해결하려고요. 블로그는 일반적으로 그와 그의 아내가 동시에 그렇게 늦게 퇴근하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종종 초과 근무를 하고 종종 늦게 퇴근하는 반면 그의 아내는 보통 오후 7시쯤이면 집에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는 오늘 두 사람 모두 늦게 퇴근하면서 생긴 일입니다. 또 하지도 못했습니다. 나는 어제 오랫동안 혼자 앉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거의 절반을 살았고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쓰라려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친구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는 제가 정말 엉망이라고 느꼈습니다. 나는 이번 인생에는 결혼할 수 없을 것 같고 아마도 외로움으로 늙어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약간 두렵고 혼란스러워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지금 상해의 임금은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중년이 되어서도 해고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저는 상해에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 것 같아요. 아침에 두유 한 잔과 만두 하나, 요우티아오 한 개에 최소 10위안은 줘야 하는 상해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내가 여기서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나는 실제 일이고 헛소리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한 말은 다소 귀에 거슬릴 것입니다. 주변에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졸업생이 얼마나 많은지 보셨나요? 그들 중 몇 명이 디디 배달 일을 하고 있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탕핑하여 부모에게 의지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나요? 상해의 주택 가격이 다시 하락했지만 일반 사람들에게는 주택 구매 압력은 여전히 매우 높습니다. 사실 상해에는 여전히 많은 일자리가 있지만 좋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일자리를 보면 일반적으로 텔레마케팅이나 경비원, 청소부 등이 많은 편입니다. 뉴스에 따르면 상해의 1인당 평균 소득이 2만 위안 정도라고 하더군요. 제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6, 7천 위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이 통계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사람은 1인분에 15위안이 넘는 패스트푸드를 먹을 여유가 없어서 직접 도시락을 준비합니다. 집을 임대하면 비록 공동임대라도 1,000위안이 넘고 여러 가지 비용도 발생해 이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아직도 이렇게 상해에 오고 싶으세요? 저는 상해에서 일한 지 2년째 되는 사회 초년생입니다. 월급은 9,000위안이지만 월급이 들어오면 바로 집주인에게 2,000위안을 송금하고 1,000위안은 생활비로 남겨둡니다.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야 하는데 행인들의 바쁜 발걸음이 풍경입니다. 정관사에서 점심을 먹는데 쓴 돈으로 고향에서 사흘치 신선한 돼지갈비를 살 수 있어요. 다들 상해에 금이 넘쳐난다고 말하지만 무릎을 꿇어야만 금을 주울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높은 집값은 말할 것도 없고 임금 인상은 물가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시장에 가서 앞으로 일주일 먹을 채소를 사기 위해 수십 위안을 썼습니다. 우리는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큰 돈을 벌 수 없어 일상적인 지출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이것은 한 틱톡 블로거가 작년에 올린 영상으로 상해의 고급 외식업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 소비 감소는 얼마나 심각한가요? 1인당 소득이 4자리에 달하는 상해의 고급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최근 398위안의 저렴한 세트 메뉴를 출시했는데 네티즌들은 이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세트 메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자들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도 어려운데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까지 엿보고 있습니다. 외탄의 한 고급 레스토랑이 경영 부진으로 폐업하고 닫았는데 이 식당은 1인당 평균 가격이 1,500위안이었던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결국 직원급여와 사회보험이 연체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급 과일 유통업체를
처방하는 백과원은 올해 상반기 수익이 전년 대비 70%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반토막 난 것보다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상해의 고급 레스토랑 시장은 빠르게 축소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기준 상해에는 1인당 평균 지출액이 500위안을 넘는 레스토랑이 2,700개가 넘습니다. 2024년 7월에는 그 숫자가 절반으로 줄어 1,300여 개만 남았습니다. 소비가 감소하는 지금 고급 외식 사업은 정말 형편없습니다. 예를 들어 외탄의 레스토랑을 살펴보면 임대료만 30만 위안이 들고 인건비와 각종 지출을 포함하면 한 달에 50만 위안 정도가 듭니다.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식당 사장들은 이런 가게를 억지로 지탱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의 내수 침체로 일선 도시의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북경의 소비재 소매 판매액은 1,049억 위안으로 작년 3월 대비 9.9% 감소했습니다. 상해의 3월 소비재 소매 판매액은 전년 동월 대비 14.1% 감소한 1,128억 위안에 달했습니다. 대중은 더 이성적인 소비를 선택합니다. 많은 산업이 임금 인하와 해고를 시작했으며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해 소비를 꺼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중국의 부동산 거품으로 인해 18조 달러의 재산 손실이 발생했으며 이는 가구당 6만 달러의 손실에 해당합니다. 이는 2028년 미국 스프라임 모기지 위기의 11조 달러를 초과한 수치입니다. 상해 중고주택 시장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현재 매물수는 30만 채에 달하며 매일 수백 개의 새로운 부동산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이나 집값을 내려도 집이 팔리지 않고 모든 중개인마다 급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집을 찾는 고객은 여전히 매우 적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